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3일 이제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조금 차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수는 괜찮았지만 이 체감은 별로 안 되지 않았나, 조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시장 특징들이 장 초반에 좀 강하다가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 너무 많이 나와줘가지고 시장이 조금 쉬운 시장은, 지수는 오르지만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럴수록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타점 나오는 것들만 매매를 하시는 게 낫겠죠. 일단 뭐 코스닥을 먼저, 좀 지수를 먼저 보고 넘어간다면, 지수는 시원하게 오늘 이런 60일선까지 강하게 뚫어준 흐름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다음에 이런 850 라인까지 한번 도전해주러 가주는지, 이 흐름이면 충분히 이 860까지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전히 추세는 계속 좋죠. 이런 거 추세가 계속 좋아요. 근데 호재가 없어요. 지수는 좋은데 호재가 없으니까 이게 악재 하나에 진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 61선 좀 뚫어주는지, 근데 이 뚫고 이 2500까지는 좀 무난하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00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8월 10일까지 만약에 2500이 된다면, 그때 CPI 발표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한 번 더 상승해줘서 한 이런 2600까지도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나를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1차 목표가는 2500인데 이제 분할 매수는 계속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호재가 없어요. 시장에 호재가 없는데, 미중 갈등인데도 지수는 계속 오르죠. 미중 갈등인데 지수는 계속 오르고,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이 근데 좋지가 않아요. 얘네가 또 추세가 지금 다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시장 자체가 애매한 상황이 너무 많은 시장이니까 보수적으로 조심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장은 이게 미중 갈등은 오전장에도 말했다시피 쉽게 죽을 테마는 아니고 계속 보셔야 되는 테마이고, 오늘도 이제 대만 과자 수입 금지로, 중국에서 수입 금지로 이제 관련주들, 크라운제가 홀딩스, 이렇게 패밀리들이 다 상한가를 갔죠. 크라운제가 우, 그 다음에 크라운 혜태홀딩스까지, 이렇게 거의 세 종목이 상한가 시세까지 받았었는데, 근데 얘네 거래량이나 이런 거 보면 거래 대금도 많이 안 터졌어요. 이런 애들은 내일 다 상한가 갔으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을 토대로 이제 대두 관련주들까지 한번 시세 확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대두 관련주, 뭐 샘표, 저는 샘표를 좀 보고 있었는데 얘가 좀 튀어줄까 하면서 계속 안 튀어주더라고. 계속 여기서 윗골이 달리고 빠지는데, 이거 추세 한번 바꾸고 한번 또 이제 샘표, 이제 그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런 크라운 제가 홀딩스, 저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샘표 식품, 이런 애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애들은 계속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미중 갈등 이슈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쉽게 죽을 테마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일단 오늘 뭐 메인 테마는 이쪽 미중 갈등, 그 다음에 이제 KPF, 얘가 실적 플러스 로봇 이슈로 상한가를 갔죠. 이런 것도 이제 이때 시세 받을 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뚫으면 크게 간다, 이렇게. 결국에는 뚫을 때, 저는 이거 오늘 뚫을 때 매매 좀 했는데, 이런 건 뚫을 때 가면, 이런 것만 뚫어주면 충분히 시세를 훨씬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카데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첫날인데 대충 어떤 흐름인지 느낌은 아실 거예요. 이런 차트들을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시겠죠. 들으시면. 이런 것들은 계속 공짜 차트들, 이런 차트들은 제일 공짜 좋은 차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늘 뚫렸죠. 이런 애들은 하늘 뚫렸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도 이제 그다음 캠트로스 이것도 이제 서울 이제 탄소 중립 쪽으로 또 시세를 받았는데 거래량 밑바닥에서 거래량 저번에도 한번 강의해드렸죠. 역배열에서 밑바닥에서 거래량 확 들어온 애들 상한가까지 시세 받는다. 이런 애들은 또 이거 뚫어주는지 이런 라인들 좀 이 17,000원 이 라인 좀 뚫어주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17,000원 라인 뚫어주면 이거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까지 더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매물대도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저 부분에서는 못해도 이 12,000원까지는 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한 번 더 시세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은 이 캠트로스랑 이제 탄소 중립 애들이 예전에 테마 순환매가 빨랐죠. 이거랑 이제 그린 케미칼 애들도 지금 밑바닥에서 거래량 계속 쌓아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도 있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도 한 번만 크게 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쏠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탄소 중립 애들 꾸준히 추적을 하셔야 이런 거 눌림목대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눌림목대 이런 것도 눌림목대 추적 계속 하셔야 돼. 이 거래량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이거 쉽게 안 죽어. 이거 무조건 정배열? 이거 한 1, 2주 안에 정배열을 다 만들 것 같은데 얘는 좀 쉽게 죽을 차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즘 시장에서 그나마 호재거리가 그나마 얘네가 아닌가 라고 조금 생각이 드네요. 이쪽은 뭐 이 관련주도 탄소 중립 관련주도 계속 보셔야 되고 에코프로 HN도 계속 실적 이슈 받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우상향 흐름 이거 하면서 계속 좀 눌려주면서 이 한 6만원 7만원까지 한번 좀 시세 받아주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런 거 저항 다 뚫었으니까 좀 이런 박스권들이 제일 중요한 자리겠죠. 이런 박스권들이 제일 중요한 자리니까 이런 것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탄소 중립은 일단 그렇게 크게 이렇게 3개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했는데 이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 강했죠. 에코프로 같은 거는 저도 매매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자리 제 방송을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자리 뚫으면 크게 간다고. 이것도 다 뚫고 갔죠. 오늘도 장대 양봉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 들어간 때 다 뚫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또 상승하는 힘만 남지 않았을까. 이런 10만원 이제 도전 10만원까지 뚫어버리면 이런 11만원 12만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이런 단타 이런 쪽보다는 그냥 약간 단기 스윙 이런 애들이 단기 스윙이 더 매매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요즘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지수는 계속 오르고 이제 그 테마가 오르는데 이런 소외된 테마가 아니라 좀 눌림목들 차트 지켜주는 애들 위주로 단기 스윙을 한번 포트를 짜보시면 이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뭐 에코프로 BM도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제로 차트 우상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 뚫으면 134,000원 라인 이런 것도 뚫어주면 이런 것도 뭐 15만원까지 한번 도전하러 가겠죠.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흘러나가주는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흘러나가주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에티큐브 이것도 이제 뭐 상한가 그 코로나 치료제로 그 치료제가 아니라 그 항암 치료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데 이런 것도 아쉽죠. 이거 못 봤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딴 거 한다고 이걸 못 봤는데 이런 라인들 지지해줬으면 이런 건 무조건 타점이었죠. 이런 건 조금 많이 아쉬운 종목이죠. 근데 이게 테마가 조금 별로여서 그 코로나 테마에서 얘가 가면서 조금 다른 애들 같이 좀 데리고 가주는 흐름을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혼자만 독주를 했죠. 오늘 얘가 일단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일단 테마가 내일 한번 형성이 돼주는지 여전히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쪽 코로나 애들도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도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실적 발표 이슈를 알고 있었죠. 이제 아카데미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8월 3일 주간 일정에 이런 것들 이제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 이런 것도 매일 체크를 해야 되죠. 이런 걸 체크를 하면 충분히 수익권이 나오는 거고 이런 저항들 거래량 들어오면서 오늘 3,500 들어왔죠. 얘가 올라오면서 지금 게임주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이 게임주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좀 한번 이라니까 6만원까지는 좀 도전하러 가주지 않을까. 이런 121선 맞고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121선 맞고도 한번 떨어지는지 이제 그런 걸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부터 게임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얘가 이미 추세를 완전히 돌려놨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해가지고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가면 위메이드 패밀리 위메이드랑 이제 컴투스 홀딩스 아니면 컴투스 이런 애들도 같이 봐야 되겠죠. 펄어비스까지. 펄어비스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추세를 완전히 돌렸죠. 이런 것도 차트가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도. 이 게임주들도 이제 내일부터 계속 보셔야 되고, 이런 것도 타점 잡기가 좋죠. 밑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온 애들은 크게 상승한다. 그 다음 뭐 엔게임 같은 애들. 얘네도 실적이 좋죠. 엔게임도. 얘는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고 재무까지 좋아가지고 이런 애들이 쉽게 한번 이슈 터져주면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 걸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 관련 이슈가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이런 게임주들도 요즘 밑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올 건데 엔게임은 거래량이 좀 오늘 안 들어왔던 게 아쉽네요. 거래량 들어온 게 이제 컴투스나 아니면 펄어비스,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뭐 내일 한번 어떻게 흘러나가 주는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내일 여전히 관심 테마로 보고 하셔야 되고, 이 우리산업홀딩스는 제가 재료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차트가 좋습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매집봉 보이면서 밑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확 뚫어버렸죠. 이런 것들 이때 저항들 다 뚫고 결국에는 마지막 이 저항까지 다 뚫었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런 윗꼬리는 금방 잡아먹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것까지 이런 6천 7천원 라인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차트가 이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주봉도 지금 다 좋습니다. 얘는 메인으로 잡고 한번 봐야 되겠네. 우리산업홀딩스 얘는 메인으로 잡고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얘는 차트를 잘 만들어 놨네. 이런 것들은 대응하기도 쉽고 이제 충분히 매수, 손절 라인, 익절 라인들이 다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애들 요즘 근데 이런 단기 스윙 단타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단타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들인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뭐 이런 데들 지지해주고 또 슈팅 나와주면서 또 지지 슛 이렇게 슈팅 나와주는데, 요즘은 근데 단타 매매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단타 매매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고, 그냥 단기 스윙 포지션을 약간 단기 지수도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단타보다는 단기 스윙 포지션으로 한번 잡아보는 게 좀 포지션 교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큰 비중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거 제외하고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차트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때 보이에서 물량 받아먹고 이날부터 거래량 들어오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죠. 이런 거 VI 한번 걸리는지, 이런 거 박스권 뚫으면 내일도 이제 45만원 이런 거 뚫으면 타점이 되겠죠. 이런 거 뚫어줄 때 내일부터 이런 거 뚫으면 한번 좀 상승 흐름 나와주는지, 이런 50만원까지 한번 도전하러 가주는지 그런 걸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45만원대 저항, 이때 저항이 좀 강한데 이때 저항이 어떻게 되냐, 이때를 뚫냐 못 뚫냐, 이때 뚫으려면 아마도 거래량이 이것보다 좀 더 들어와야 될 건데, 그때 거래량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얘도 계속 2차전지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이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것도 얘도 계속 다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런 애들도 2차전지 관련주도 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서 추세를 계속 보셔야 되고, 지금 제일 만만한 거는 첨보 같은 애들은 대응하기가 쉽죠. 이런 거 5일선 타면서 계속 꾸준히 우상향, 계속 5일선 손절 라인 잡고 이런 거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구간들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계속 하셔야 되겠죠. 2차전지 애들은 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삼성 SDI 이런 애들도 다 지금 우상향 흐름 나와주면서 테슬라 이 흐름이랑 1000불까지도 한번 다시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만간에 액면 분할이죠. 테슬라
그 액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2차 전지들이 전체가 죽을 수가 있고 전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죽으면 이 국장도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 테슬라 죽음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그냥 당일 처리한다. 아니면 장 초반에 빠질 때, 음봉일 때 잡아서 그냥 짧게 수익 먹고 나온다.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산이랑 그리고 달 8월 4일 내일 8월 4일인가 8월 5일날 달 나돌이 발사죠. 발사한다는 것은 이런 애들 뭐 하나 얘 뭐 방산 겸 이제 우주항공 이런 애들로 한번 튀어주는지 거래량 들어온 상태에서 잘 지지가 지금 좀 안 되고 있는데 좀 빠지더라도 좀 이런 라인까지 6만원까지만 좀 빠져주면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 재료도 좋고 방산 재료까지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방산하니까 생각나는 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단조 이런 애들 강하게 튀어줬죠. 갭도 안 떴고 갭도 3% 정도면 충분히 대응할 만한 구간이고, 이런 것도 이제 11%까지 시세가 나왔고, 이런 애들은 장 초반에 대장주 위주로 확 들어가서 욕심 안 부리고 먹고 나오던가, 아니면 장 초반에 애매하게 2등주 3등주를 잡으면 쉽게 물립니다. 왜냐하면 2등 3등주가 가려면 얘네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야 돼. 여기서 바로 더 치고 올라가야 돼. 이런 3분봉이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 여기서 빠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때 한번 늘려주고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추세가. 근데 그런 흐름이 안 보였다는 것은 힘이 그냥 좀 약하지 않나.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단기 이슈로 그냥 한번 시세 주고 그렇게 끝났던 걸로 보이고, 이런 것도 장 초반에 근데 비벼볼만 했겠죠. 한일단조 이런 애들도 이런 비벼볼만 했고, 다른 거는 이제 뭐 크게 안 보이는데, 이제 휴림 로봇주도 이제 꾸준히 차트가 안 망가지고 있죠. 대장주가 이제 유일 로보틱스, 얘네도 지금 좀 이런 데서 좀 지지해줬는데, 이런 라인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뚫을 때 가면 크게 가죠. 이런 것들은 크게 이런 것만 좀 뚫어준다면 크게 가는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량이 2차 전지 애들이 강하면 금량도 한번 튀어줄 때가 됐거든요. 이제 금량 또 이 라인을 조금만 더 내려와 줬으면 한번 받아볼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밑꼬리가 달렸는데, 이런 것도 내일 어떻게 추세가 흘러가 줄지 그런 거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진짜 조금만 이런 것도 한 단만 더 내려와 줬으면 16% 진짜 좀 한 단만 더 내려와줘서 한번 해볼만 할까. 내일 이런 라인 깨지고, 아니면 이런 라인까지, 아니면 빠지더라도 7,000원까지 빠지고 다시 회복해주는지, 그런 거 보면 또 타점이 나오겠죠. 금량 같은 것도 이런 차트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미 추세를 만들어 놨고 거래량이 들어왔고 세력이 들어왔고 여기서 지지해주고 슈팅해줄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 이미 고가 대비 30% 정도 빠졌어요. 지금 이 자리면 20% 빠지면 25% 빠졌네요. 고가 대비 25%. 고가 대비 25% 빠졌으면 한번 단기 반등 나올 자리에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이 만원까지 다시 도전을 하고 빠지냐 안 빠지냐인데, 그거는 일단 여기서 매집을 하고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거 제외하고도 뭐 이런 방산주들은 차트가 죽지를 않죠. 이런 방산주들은 차트가 죽지를 않고, 이런 또 이런 라인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지지해주면 계속 슈팅이 나오겠죠. 이런 거 보시면 요즘은 단타보다는 단기 스윙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도 지금 이런 거 일종 매매를 제가 아카데미 현물계 오늘 시작했는데 벌써 2개 VI 나왔죠. 흥국 F&B, 보강산업,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이런 게 일종 매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미리 선매 좀 해고 튀면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오늘 10% 이상 시세 나왔죠. 15%까지. 이런 것도 그냥 팔면 튀는 거예요. 이런 거 시세 받으면 그냥 바로 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이때부터 모았으니까. 이 흥국은. 그리고 저 보강산업이랑 홈센터 홀딩스는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유튜브 방송 때 이런 거는 일정 매매로 모아 갈만 하다고. 이런 것도 이미 차트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홈센터랑 보강산업이 대장이 바뀌는데,
이 홈센터가 오늘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차트는 안 망가졌는데 대장 순환매 한번 나와주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얘가 뭐 지금 TK로 튀었는지 다른 재료로 튀었는지 제가 그거는 제대로 확인을 안 했는데 결국에는 재료가 튀면 결국은 그냥 매집해 놓은 거 튀면 나오면 돼요. 이런 것들은 편하게 이런 거 수익 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크게 욕심 부리지 마. 웬만한 수익 구간 나오면 이 단기 스윙의 핵심은 욕심을 계속 부리면 결국에는 나락가는 거예요. 본전이에요. 본전. 여기 샀다 결국에는 그냥 본전이거나 마이너스 이때 잡고 그냥 대응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정 매매 할 때는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번 튈 때 그냥 나오셔야 돼요. 뭐 내가 높게 잡았다. 그리고 너무 그 이후로 너무 하락이 크고 내가 추매해서 시세를 받았는데 본전이다. 그럼 그냥 나오는 게 나아요. 마음이 편해. 마음이. 왜냐? 재료 소멸되면 더 떨어질 거거든요. 재료 소멸되면 여기서 재료 소멸되면 여기서까지 더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거 견딜 바에 그냥 본전이라도 아니면 그냥 수수료 1% 마이너스 1% 2% 그냥 잡고 그냥 손절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정 매매는 이제 뭐 크게 볼만한 거는 이제 몇 개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조금 더 괜찮은 일정 매매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또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죠. 요즘 시장 일정 매매가 매매하기가 편해요.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오전에 말씀드린 갭 뜨면 2,400원 라인에서 갭 시작이 됐죠. 2,400원 2,400원에 갭 뜨고 1라인만 지지해주면 충분히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2,400원 뜨고 결국에는 이런 라인들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라인들 이런데 그냥 타점 잡아서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여기 눌려줬으면 추세가 이까지 한번 뚫어야 돼요. 아니면 도전하러 가거나. 근데 여기서 전혀 힘이 없었죠. 이 힘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요즘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은데 체감은 그렇게 안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요 근래 전반적으로. 그럴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하게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뭐 제가 알려드렸던 관심 종목들 차트 괜찮은 것들 이제 각자 투자 성향에 맞는 차트가 있거나 아니면 추가 재료가 붙거나 뉴스가 붙어주는지 그런 걸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